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정치권 속에서 열불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본인이 대신 화를 막 내주는 그런 분입니다. 얼굴 보면 좀 화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 우리가 좀 화를 좀 풀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같이 화를 내게 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촌철살인 래퍼 랩진봉 최진봉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조기 철수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 오전 이후로 갑자기 모든 언론의 기사가 또 잼버리 찬양 일색으로 돌아섰습니다. 혹시가 느끼셨습니까? 느꼈어요. 아니 잼버리라고 하는 게 원래 네.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 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잼버리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그리고 호연지기를 키우고 이게 14세, 18세 사이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잼버리가 지금 관광하고 있고 딴 데 가서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지적을 해야지. 그게 무슨 잘하는 일이라고 무슨 산사에 가서 산사 체험을 하고 그게 잼버리입니까? 그러니까요. 관광 왔어요 지금? 아니 돈을 이 사람들은요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충 우리나라에 한 600만, 900만 원 정도 내고 왔어요. 네, 맞아요. 비행기 값 들어가지고 참가비도 15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와서 지금 호텔에서 자고 야영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수칙이라 그래야 되나요? 잼버리의 기본적인 정신은 야외에서 야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의 어떤 성장 과정에 많은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연과 네. 체험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잼버리를 하는 건데 잼버리 야영장 아니면 호텔에서 자고 일부는 또 호텔에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큰 연회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바닥에서 자고 있어요. 지금 영국 대표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뭘 잘하고 있다고 무슨 또 더 웃기는 건요. 조직위원장이나 김현숙 장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등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등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지금 이 문제가 왜 벌어졌는데 이제 잘한대요? 잘한대요. 대처를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정신승리예요? 그러네요 진짜. 정신승리가 정말 없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학생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한편은 전라도에, 한편은 수도권에, 한편은 서울에 막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돌아다니네, 뭘 관광을 하네, BTS를 불러오네, 난리가 나 있는 데다가 삼성이 연수원을 빌려줘가지고 역시 삼성이 최고다라는 돈. 그러니까 또 롯데 가만히 있다가 롯데도 또 나서가지고 밥 줘야지 이러고 좀 있어요. 갑자기 기업 홍보장이 돼버렸어요. 잼버리 행사가 엉터리가 된 게.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언론도 그래요. 정부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한 걸 잘 지적을 해서 똑바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찬양 일색으로 돌아서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16억이나 이동하는데 드는 비용이 추가로 16억이나 들었는데 그 돈 누가 낼 거냐. 지금 각 대학교가 지금 방학이어가지고 기숙사들이 조금 비어있는데 네. 거기다 사람들 다 이렇게 몰아넣고서 그럼 얘네들 밥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얘네들 관리는 누가 해줄 것이며 그런 건 어떻게 하기로 했냐. 대답 제대로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누가 부담할 거니? 이거 돈 누가 내니? 당연히 잼버리 걔네들이 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죠. 지금 대답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용 같은 게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비용을 내야죠. 다 돈을 내야 되는데 네. 그 돈을요, 각국의 잼버리,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네. 추가적으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잘못했으면 우리나라가 돈을 다 대줘야 그렇죠. 되는 거 원래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잘 보도를 지적을 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잘하고 있다. 산사 체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언론 기사도 웃겨 죽겠어요. 아니 이런 걸 언론의 기사라고 내는 것도 아니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쓸 것 같으면 언론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인사 도착한 일본 스카우트 산사에서 잼버리 기대. 달콤 씁쓸한 경험 다음 여정 기대돼. 이게 뭡니까? 굿바이 새만금 잼버리 대원들 아쉽지만 다시 만나요. 쇼핑몰 기대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쇼핑하러 왔어요 여기? 스카우트들이 돈 내고 쇼핑하러 온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는 책임이 누구한테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들어가? 전 정부가 첫 번째 잘못, 두 번째는 카눈이 잘못입니다. 태풍 때문에 지금 옮기게 되네요. 태풍 카눈! 왜 하필이면 그때 와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버티려고 그랬는데 태풍 너 때문에 우리가 못 움직였다. 버티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거기다 지금 애들 모아놓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버티는 게 더 나쁜 거지. 아니 아이들을 정말 다리 안 봤어요. 그 목이 이게 회치기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빨갛게 된 그 다리 그거 안 봤냐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위생적으로 지저분하고 이랬으면 회충에 물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온열 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끌고 가는 게 더 웃기는 거예요. 아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지. 카눈이 오니까 올컨이 잘 됐구나. 그러니까 나간다. 이게 정당화시키는 방법입니까? 아니 대체 지금까지 운영하는 방식에서 잘못된 부분
그 다음에 실패한 부분, 전 세계에 정말 웃음거리가 된 이 부분, 우리나라의 국격을 완전히 떨어뜨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못할 망정, 카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섬소녀님이 짬뽕 교수님 또 열받았네요. 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잼버리 생각만 하면. 사실 찜뽕이라고 했는데 내가 짬뽕이라고 읽었어요. 자, 근데 진짜 저도 진짜 이거 보고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안 할 수가 없었었는데요. 어제 이원택 그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그 의원님, 국회의원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가 제일 문제였냐. 물론 이 형 정부에서 자꾸 전 정부 탓을 했지만 가장 문제는 위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화장실 맞아요. 문제, 그 다음에 이 샤워실 문제, 숙박실 문제, 여기가 도저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드는 이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서 제공한 곳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왜 전 정부 탓을 하죠?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물 제대로 공급 안 되고 이게 전 정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이번 정부가 이번에 이 주최하는 곳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든지 전 정부 탓을 하면서 자기는 책임 없다고 들어가더니 이제 카눈으로 핑계 돌릴 수 있어서 기쁘다는 거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또 잘못 들린 줄 알아요? 누구? BTS 니네가 군대 가 있는 바람에 K-팝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가 유정의미를 못 거뒀다.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 BTS가 무슨 모란본 악당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BTS가 국회의원 당신들보다 바빠요. 일정도 많고요. 맞아요. 그리고 군대 복무하러 간 게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노래 부르라고 간 거예요, 군대 복무가?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요, 각각 단원들이 많잖아요, BTS에. 멤버들이 각각 흩어져 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공연을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율동이란 이런 거, 율동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옛날 사람이네. 뭐라 그래야 돼? 안무 이런 거 준비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어떤 콘서트를 하려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며칠 전에 오라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리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 2명이에요. 나머지 사람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아니, 각각의 일정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다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나 노영희 변호사 다 스케줄이 있어서 오라고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미리미리 계산을 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해야죠. 지금 아무 때나 오라고 가고 무슨 독재 시대예요, 지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일반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군인이라고 맘대로 여기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대통령이 그 부인하고 미국 가면서 블랙핑크 거기서 공연을 한 해 만에 마음대로 막 그런 얘기 한번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공연하는 분들을 그냥 내가 딱 시키면 아무 때나 와가지고 공연하는 사람으로 안 와봐? 야, 옛날에요.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오늘 이제 매부쇼에 제가 어제 얘기했던 얘기 녹화라 아직 안 나가서 이게 최초로 여기서 밝히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매부쇼에서 나중에 보세요. 뭐냐면 제가 해병대 근무했잖아요. 해병대 근무할 때 그때가 92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그때도 우리 그 부대에 옛날엔 방위병, 단기사병이라고 불렀는데 네. 지금 없어졌죠. 방위병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서울대 음대 다니던 학생이었어. 그 중간에 휴학을 하고 군대에 온 거예요. 방위병으로. 네. 근데 그 학생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부대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학생한테 그거를 시키는 거야. 가요를 부르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훈 참모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시키라고. 왜냐면 서울대 음대니까 노래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대 행사하는데 와서 가요를 부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를 수 없다 그랬어요. 네. 내가 왜 나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치. 나는 가요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 시켰어요. 그때도 그랬다니, 그때도. 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 그때부터 20년 이상 지난 거 아니에요. 92, 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가. 아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인 거예요. 네. 이래라 저래라. 국회의원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맘대로?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신박해. 그러니까 아니 그런 발상을 어떻게 이렇게 금방 딱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갇혀 있는 거, 독재 시대 그 생각, 그 마인드. 아니 국가가 하라면 하는 거지 뭐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인 것 같은데 성일정 의원이 그 얘기하는 걸 내가 딱 들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방부한테 막 지시를 내려. 네. 국방부 BTS 공연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참내원.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가 거예요? 봐요. 그런가 말이 봐요. 안 되는 거죠. 자, 더 웃긴 건 또 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했더니 우리 조직과 우리 행사를 엉망진창으로 물어뜯더라. 화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난달 속출 행사장 내 식사 부실 매장 폭리 운영 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기사가 쭉쭉쭉쭉쭉 나오니까
취재 통제에 나섰고요. 취재 통제 항의를 하니까 부정적인 기사 때문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데 자꾸 사실을 왜곡해서 기사를 냈기 때문이다. 왜 자꾸 확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냈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였더라고요. 주장이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살펴봐도 없는 말 지어낸 거 없고 없어. 외신에서 보도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없었었고 우리가 잘못한 게 맞았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축소해서 내지는 제대로 보도를 확인을 못 해가지고 보도 안 한 게 더 많은데 지금 이 조직위에서는 자기네가 잘못한 거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취재하니 왜 그걸 알리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잘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러니까 들어준다고 해도요. 인정한다 취재를 하더라도. 인정한다 하더라도 취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해명을 하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서 온열한사가 몇 명 나왔습니다. 숫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뭐 틀릴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해명을 해야지. 이거 이래서 이렇게 잘못 보도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취재를 제한합니까? 들어가는 지역을 막습니까? 아니 델타 지역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특별히 준비된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도자들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문화 교류도 하고 이 지역만 잘 관리를 하면서 거기 들어와서만 취재를 하래. 아니 실제 현장에서 느끼고 그 넓은 지역이잖아요. 수명만 평 되는 곳이에요. 네. 아이들이 직접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말 텐트는 잘 쳐 있는지, 안전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위생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봐야죠. 왜 취재를 제한하는 거예요? 뭘 숨길 게 있어서 떳떳하면 취재를 열어줘야지. 그럼요. 아니 언론이 원래 하는 일이요.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예요. 언론이 하는 일이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거 지적해서 잘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네. 그걸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막는 거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국민이 국가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무마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럼 무슨 잘하는 것만 보여주려면 그게 무슨 언론이에요? 홍보기관지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공산당 기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델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스카우트 지도자와 청소년들이 만나서 문화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이고 당연히 이 구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취재가 허용이 돼야 됩니다. 언론사 당연히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교류하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대회의 본질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당연히 잼버리가 초창기에는 여기에서 취재하는 거를 뭐 막지 않았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꾸 잼버리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부터 델타 구역에 들어가려면 취재 시간을 정해서 스카우트 운영 요원과 동행해라. 즉 자기네 식구를 한 명씩 꼭 데리고 다니라는 거예요. 북한 그래서 같아, 북한. 맞아, 바로 그거야. 북한이 그러잖아요. 북한이 감시하는 사람 꼭 어. 붙이듯이. 누가 외국인이나 가면 취재할 때도 외국의 언론사들이 만약 북한을 취재하잖아요. 안내원이랑 꼭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찍으려고는 못 찍게 하고 여기 이 사람 찍어도 되고 이건 찍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가 네. 달라요 이게 지금? 아니 그렇게 이동관 그 특보 이 사람이 공산당 기관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언론이 아니라고. 네. 뭐가 다르냐고요. 제가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차이점이 있죠 대체 그거하고? 더더군다나 더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아시죠? 여러분 가디언. 가디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잼버리 관련 제보창을 받는다. 나 지금 열받았다. 이거 가디언이 한 말이에요. 제가 한 네. 말이 아니라. 이게 지금 취재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로부터 제보를 받아갖고 내가 취재를 해야 되겠다. 내가 기사를 쓰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우리를 막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기사를 쓸 수가 없다. 니네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에게 갖다 줘라. 가디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취재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거기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이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 제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모든 걸 다 통제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하면 제보를 특별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기자가 들어가서 취재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막아놓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부에 있는 사람 제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제보 들어와서 더 안 좋은 상황이 밝혀지는 게 뭐가 좋냐고. 그래서 보도를 하면 그게 또 잘못됐다고 이게. 아니 그러면 현장을 보여주든지 본인들이 해명을 하면서 잘못된 보도라고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직접 가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게 되면 이런 논란이 안 생기잖아. 그걸 막으니까 제보를 받는 거예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보도하는 게 언론의 사명인 거지.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제보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안 문제가 해요, 있다는 우리나라는. 거를 네. 왜 안 하냐고. 왜? 외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과 가깝고 또 취재원도 많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어디 가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사 가서 체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이 나오고 있고 이게 언론으로 살 일인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우리 언론이, 우리 조직이가요. 야, 니네 좋은 말만 해. 좋은 말만 좀 해줘. 이렇게 자꾸 사람들을 압박했다네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사실 이거는요 언론 통제예요. 언론 통제.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얘기 기사하는 거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외국인 네네네. 유튜버한테 그런 얘기도 했다고. 왜 그런 걸 보도하냐고. 그러니까 막 화냈대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사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거니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에요. 이거 보세요. 잼버리 현장 찍은 유튜버에게 너 감옥 가. 협박했다는 거야. 카메라도 압수하고. 이게 공산주의나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너무 창피스러워요, 진짜. 이게 독재국가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대한민국에 그렇게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잖아. 그런데 무슨 카메라를 뺏고 너 감옥 간다고 협박을 하냐고요, 유튜브한테. 아니,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무슨 높으신 분들이 취재하려고 그러면은 너 일로 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딱 잡고서 카메라 뺏고 핸드폰 뺏고 다 부숴버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제 행사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특보가 뭘로 임명한 유인촌 씨 있잖아요. 잘 아시죠? 유인촌 기자들한테 알죠. 막 난리 친 사람 알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시키고 이동관 씨처럼 공산당 기관지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방통위원장 시키려고 하고 네. 대체 이 나라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대체? 자, 김현식 여가부 장관 뭐 하도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으니 이 정도쯤이야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했냐. 햇빛을 피할 그늘이 부족하고 뭐 음식이 부족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고 충분하지 못한 의료 서비스 등이 문제다. 먼저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독일 기자가 평소에 굉장히 잘 조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왜 이러냐. 그러니까 별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정말 얼마 안 돼. 4%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지난번에 성추행 문제 나왔을 때 아주 경미한 사안이야. 이렇게 말한 거랑 똑같이 모든 걸 다 지금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잼버리냐 아니면은 나중에 디스스비레가 나와 있는 K 관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노선을 바꾼 거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제 소송도 지금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총리가 책상에 있지 말고 현장에 가라.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정부와 조직위에서 엄청나게 뭔가 잘하는데 언론사들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 잘 되는 행사를 망친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몰고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게 제일 저는 가장 문제라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국가의 어떤 뭐랄까 이미지를 실추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그렇게 네,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맞아요. 했지만 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하고 있어 한덕수 총리가. 이게 물론 뭐 그걸 보여주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원래 이 잼버리의 최종 책임자는 한덕수 총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책임. 그리고 밑에 있는 조직위원회 위원장들, 뭐 이상민, 그다음에 박보균, 그리고 이제 김현숙 이런 장관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 지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동위원장, 조직위원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책임을 지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어제 출연했다는 그 이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했잖아요. 김현숙 장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문제가 있다. 폭염, 폭우, 그리고 해충. 이 문제 있으니까 해결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김현숙 장관 했던 말 다 남아있잖아요. 잘 준비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1년 뒤에 일어났어. 대체 뭐 한 겁니까? 1년 동안. 김현숙 장관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서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분은. 만약에 보세요. 만약에 이번에 잼버리가 여가부 주관으로 이렇게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너무 잘 됐어. 그럼 자기들 숟가락 얹는 거지. 그러면 숟가락 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럼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여가부 필요 없다, 폐지해야 된다고 난리 쳤는데 여가부 이렇게 일도 잘하는데 폐지하면 안 되잖아. 이런 여론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싫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라고요? 민감한 사안이네. 민감한 사안은 내가 패널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참네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자, 그래 원래님께서 네. 노변님, 분노, 진봉님, 레거시 미디어가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 저는 티끌이라도 뉴토를 비롯한 유튜브의 모든 방송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뭐 후원해 주신다고 제가 갖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분들도
뜻을 좀 같이 모아주시면 좋겠고, 최진문 교수가 저렇게 비겁하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지적을 좀 해주세요. 뭔 지적이? 이렇게 1,000원씩 올리시면서 그 프로그램의 즐거움을 예색히 하는 거예요. 최진문 교수 너무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주세요. 아, 진짜. 알았어요. 자, 네. 이제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최진문 교수의 본격적인 전문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방송통신위원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동시에 해임하려고 지금 합니다. 그렇죠. 뭐 MBC 이사진 중에 한 명은 나 그냥 사퇴하겠다, 짜증난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것도 여당이에요. 야당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속으로 보면서 야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봐. 몰라요.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설명을 좀 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가 웃기는 게 국민의힘 추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만뒀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볼 때도 야 진짜 나중에 이러다가 자기도 덤태기 쓰게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100% 추측이고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모르는데 여당 추천 인사가 갑자기 그 사퇴를 했어요. 야당이 그러니까 아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하는 게 자기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니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있어요. 결과가 안 나왔어. 아니 뭘 해임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감사를 진행해서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건 해임이 돼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지. 동시에 추진을 해임하고 감사를. 아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임을 추진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노영희 변호사? 아니 그것도 한 군데만 하는 것도 아니야. 동시다발적으로. KBS, MBC 아주 난리를 EBS까지 해요. 난리를. EBS 지금 세 군데. 아니 감사원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난 그 일을 어떻게 다 과로사할 것 같아. 감사원 제발 사람들. 잼버리 이거 제대로 못한 거나 감사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를 진행하면서 해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요. 감사의 결과가 이미 그럼 안 좋게 나올 거 자기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한 거예요. 뭐예요 대체. 그렇죠. 바로 안 그렇다고 그거죠. 하면 이런 해임을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즉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 개시를 이 사람들에게 해임을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물어봤더니 권 이사장의 경우에는 MBC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를 했다는 의혹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사장. 점이다. 네. 네, 그리고 김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 감사 때 그냥 옆에 서서 봤다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다고.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옆에 서서 보면 잡아가? 아니 보면? 방문진이 특별 감사할 때 옆에 서 있었다고 지금 해임시킨다는 거예요. 김기중 이사는 나는 권태선 이사장 그렇죠. 해임 사유도 웃기지만 김기중 이사는 도대체 왜 해임당하는 옆에 거예요? 있어서. 옆에 서 있으니까 옆에 해임당하는 있어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와 정말 방통위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시키고 앞서 윤석열 KBS 이사 해임시키고 이미 해임시켰죠. 예, 윤석열 예, 예. 이사는. 지금 김기중 방문진 이사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사 해임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예, 우리 권 이사장 지금 해임시킨다 그러고 EBS의 정미정. EBS 정미정, 또 EBS의 유석춘 이사장도 이사장도 있어요. 문제가 있었었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동관이 제대로 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 방통위를 장악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이렇게 걸러주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넘겨주려고 좀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나마나 이제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이제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 업무를 정지시켜놔야 돼. 그래야 이런 일을 못하지 더 이상. 네. MBC 캠비스 사장 바꿔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안 치고 진행자들도 다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영희처럼 다 자르겠지. 네, 패널도 바꾸고.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탄핵을 시켜서 업무를 정지시켜놔야 돼요. 최진문 같은 패널은 절대 못 나가겠네. 못 나가죠. 같이 잘리겠지. 뭐 신장식 이거 다 없어지겠죠. 이제 뭐 짐종배 신장식 이거 다 없어지지 않겠어요? 진짜요? 제가 볼 땐 그래요. MBC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요? 아니 사장을 바꿔버리는데 어떻게 못해요? 사장 바꿔도 좀 버티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 밑에 조직은 좀 다르잖아요. 아, 사장하고. 노조에서? 네. 모르겠어요. KBS랑 좀 틀려요. 안 돼. 그러길 바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의 정부를 보면 이런 거거든요. 예전에도 노조가 170일 파업한 적 있었거든요. MB 때. MB 때 파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했냐면 문호동 무임금에서 월급을 안 줬어요. 아예. 그래서 170일 동안 월급을 한 푼 못 받고
현장에 쫓겨나서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아스팔트에서 계속 집회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임됐어요, 다. 맞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러면 한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해임된 사람이 다시 복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바꿔버렸어. 다 맞습니다. 아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일보다 제가 볼 때는 이동관이라는 사람이 그때보다 훨씬 그러니까 안 좋게 얘기해서 강화된 거야. 훨씬 더 머리가 좋아졌겠지.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나쁜 의미로. 어떻게 어.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해봤더니 이건 요 이렇게 되더라. 실수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하면 안 걸리고 말 안 나오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려면 거죠. 미리 내가 이걸 정비하고 들어가야 그렇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본인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다 그 전에 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김효재 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효재가 다 뒤집어 써야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본인은 그냥 들어와서 나는 그 전에 있던 거 한 것뿐이다. 그럼 김효재 억울하겠는데? 억울할까? 그럼 나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8월 23일 날. 근데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권한남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직권남용이 되는. 근데 대행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노영희 변호사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이제 결혼이 어느 자리가 비어서 거기 대행을 하고 있어. 원래 그 자리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요. 대행은 적극적 행정 같은 거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돼요. 현상유지. 소극적 행정으로 현상유지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지금 자기가 위원장보다 더 많이 일을 해, 지금.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월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밑에 있는 총리가 대행을 해, 대통령. 그러면 다 해, 모든 걸. 자기가 인사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위원장도 아닌 사람이 대행이라고 해서 대행이 모든 걸 행사하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결국은 이동관 지금 이제 나중에 방통위원장이 될 사람에 대해서 더 탄핵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옛날에 가능하다는 황교안 전 대행.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대행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그 정도도 사실은 좀 많이 한 건데, 그 많이 정도 한 하는 거지.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애물을. 쫙 없애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있을 수가 없는 거. 김PEC님, 김팽님, 나중에 우물 치울 때 빠지라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막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시는데 칭찬해주면 안 됩니다. 진짜 잘한 줄 압니다. 진짜 이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보세요. 방통위가 권태선 MBC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한 14일쯤에 열고 16일에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 네. KBS와 EBS 두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박문진 이사 2명의 해임도 함께 처리할 것이다 얘기됐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동아일보에서 하나 단독에 나왔어요. 네.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법제처가 부적격이라 잘 들어보세요. 부적격자라고 법제처가 해석을 내렸다라는 것을 해석을 내렸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단독으로 새벽에 보도를 냈어요. 그날 법제처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거 낸 적이 없다,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미리 깔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최민희는 부적격자. 더 중요한 거 법제처가 그런 걸 해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오케이가 돼가지고 통과가 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권자로서 형식적으로 임명한다 에다가 세면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그거를 법제처가 무슨 해석을 해가지고 부적격이냐 아니냐를 따집니까? 그러면 국회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도 않은 것을 동아일보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적격자로 얘기했으니 최민희는 하면 안 된답니다. 지금 이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판을 깔아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제처가 아니다라고 서둘러서 말을 했게망정이지 뭐 그것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 분위기 돌아가는 게 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큰일이에요, 큰일. 큰일입니다. 지금 이달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데 야권 인사 1명. 그 사람이 바로 김현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권 인사 2명. 김효재와 지금 또 그 사람이 지금 나가겠죠. 이상민. 그러니까 이번에 나가는 사람은 김효재, 김현 두 사람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야권 인사 1명을 임명을 해서 2명을 견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민희 의원은 이미 다 임명이 처음 원래 되어 있던 사람이고 새로운 1명이 더 들어야 되니까 2대2 구도가 돼야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데 지금 그걸 안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KBS 어제 또 제사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뭐 정쟁을 안 하겠다 이런 소리도 했다는데 그것도 진짜 황당무계하고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언론 장악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이동관 이제 특보를 위원장이 안 치고 지금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을 안 하게 되면 구도 자체는 만약에 이제 국회가 그러면 최민희 의원을 임명 안 하면 다른 사람도 임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국회도 네. 같이 돼야 되는 거지. 안 그렇죠. 그러면 두 명을 왜 임명해줘요? 그러면 두 명만 남아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임명한 2명 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정원이 5명이에요. 합의제 기구고요. 거기가 무슨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참모로 두고 있는 장관이 아니고 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 구조는 합의제 기구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해서 독단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대통령 임명한 2명 남겨놓고 나머지 3명을 다 임명을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면 2명이서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말이 그게 독재지 그게 뭐예요? 이런 걸 독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서정식님께서 최지문 교수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언론사 유튜브 진출 역사가 10년쯤 됐는데 예. 기자협회보가 신문 48개사, 통신 3개사 등 51개사 유튜브 채널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51곳, 그러니까 언론사가 한 51곳 정도 됐는데요. 그 중에서 136개 유튜브 채널이 운영 중이었대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언론사가 유튜브 진출을 지금 한 3개 정도씩 채널을 가지고서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언론 플랫폼 쉽게 설명하면 이거거든요. 언론사가 운영하는 데는 이제 소프트 파워가 있고 하드 파워가 있는데 소프트 네. 파워는 이제 언론사들이 프로그램 제작하고 기사를 쓰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드 파워는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 어디다 그럼 실어서 내보낼 거냐. 예전에는 종이신문은 종이라고 하는 거기다 실어 보냈고 TV는 지상파라고 하는 전파를 통해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언론을 소비하는 또는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형태 자체가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이거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전화, 스마트폰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다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와 소통하는 게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요즘에 미디어 소비 성향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인 유튜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전달해주고 싶은 그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앞으로 신문을 누가 이제 얼마나 보겠어요. 다 이거 뭐 네이버나 아니면 이런 걸로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호텔로.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유튜브에 진출 않고서는 미래의 미디어 시장을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런 시장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유튜브를 많이 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유튜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정부라든가 이런 기관의 통제를 덜 당연히 받는다는 덜 것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으로 규제가 네. 왜냐하면 방송이나 신문은요 법의 규제를 받게 돼 있어요. 방송법에 보면 방송은 뭐 품위 유지라든지 아니면 뭐 좀 과격한 언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파를 지지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들어가게 되고 제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네. 그걸 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나 유튜브는 아직까지 방송법의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과격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언론의 자유를 조금 더 표현해주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내가 보기에는 이동관 씨가 만약에 방통위원장이 되면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간섭을 하고 검열하고 이럴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럴 수 지금 있어요. 정은호님께서 이동관 씨 요즘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요. 웃음기가 가시질 않고요. 아주 정말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얼굴이 이렇게 막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표정 관리를 하느라고 힘들어하시는데 문제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KBS나 MBC 같은 그런 거대한 방송국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유튜브 그까지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채널이라든가 소규모 언론사가 운영하는 그런 작은 채널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얼마든지 영향력 행사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유튜브가 이제 만약에 가짜뉴스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뭐 있어요? 유튜브에서 진보적 성향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렇죠. 가짜뉴스 다 규정을 하고 없애버리고. 없애질 못할 텐데 이럴 수는 있어요. 유튜브를 방송법 범위에 포함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면 규제가 훨씬 심해지는 거죠. 특히 네. 시사나 보도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송법 범위 내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방송법의 기준에 맞게 재단을 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발언하는 내용도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제한을 받게 되고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제하는 그런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적극적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통제하는 방식을 아주 교묘하게 그 진보적이거나 본인들에게 좀 비판적인 그런 유튜브들에는 막 계속 죽이는 방식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보수적이라거나 자기네들이 체제를 조금 선동해주는 쪽에 대해서는 막 과감한 투자와 여러 가지 아끼지 않을 방식으로 허용해주면서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뭔가 운영할 거. 이거는 근데 사실 알아내기가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광고가 중요하거든요. 유튜브 그렇죠. 유튜브에 광고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채널에 수 막 있죠. 짝지 붙이고 뭐하고 또 내지는 회사에서도 이걸 못하게 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제 이런 바른 말할 때도 사실은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니 끝까지 해야지. 누가? 우리가. 이렇게 본인은 멍석을 깔아줘도 말 안 하면서 왜 내가? 갑자기 아니. 뭐 말하라 그러면은 뭐 노영이가 했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반성했어야지. 아니, 뭘 반성을 해요. 제대로 할 거야? 끝까지 싸워야죠. 끝까지 할 거예요? 그런 잘못된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돼요. 뭐, 우리 목소리를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목소리를 안 내는 최진봉 교수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예, 제가 대신 지금까지 내겠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여기서 지금 몇 분째 화를 내고 있는데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좀 곤란한 거는 최 교수님 하시도록 하고 전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같이 잡혀가겠습니다. 남이 불나가지고 불 나는 현장에 서 있다가 같이 방화범으로 잡혀가는 건가요? 아까 어떤 분이 아까 그러시는데. 얘기했잖아요. 서서 보고 있었다고 처벌받고. 그러니까요. 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